네, 안녕하십니까. 일본조합과 과장님 황세진입니다. 항상 강의 제목이 주어지다가 이번에는 강의 제목 없이 처음 강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어떤 강의를 할까 하다가 제가 최근에 많이 공부하고 싶은 거 위주로 해야겠다 해서 사실 산부인과 질환을 좀 공부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강의도 찾아 듣고 인터넷에 자료도 찾아보고 했는데 이게 트랜스 압도멘으로 보는 그 오바리안 디지즈나 이런 것들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런 이제 준비를 적게 되면서 두 번째로 제가 관심 있는 걸 어떤 걸 할까 하다가 최근에 이제 하복부 질환들을 많이 좀 보고 진단하면서 재미도 느꼈고 해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좀 하고 그리고 또 조언도 구하고자 한번 하복부 질환 위주로 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케이스를 발표를 하고 좀 초음파 소견들을 좀 정리를 하고 저희 초음파 아카데미에서 선생님들이 이전에 케이스 발표했던 것들을 또 한 자리에 모아서 또 초음파 소견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GI 펠로우를 하고 그리고 소화기만 보는 병원에 있을 때도 하복부 질환에 대해서 초음파 처방을 내거나 제가 초음파를 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김용 초음파에 와서 이제 원장님들이 발표하시는 케이스들을 보고 하복부를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그 뒤로 이제 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사실 원장님들 발표할 때도 좀 무슨 소리 하나 지금 어디를 보고 저희 터미널 룸이라는지 바울이라는지 그렇게 듣기 시작했었고 실제로 저희 진단하는 것들이 여러 명 해도 대부분 진단 안 되지만 몇 명 진단되는 분들의 케이스를 발표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실제 환자들을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로어 압도멘 페인에서 초음파가 굉장히 유용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스트인테스티널 트랙에 있는 질환도 있겠고 페리콜릭 디지즈, 우로로지 디지즈, 자이나콜리지 디지즈가 있고요. 그 증례들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압도멘 페인으로 제가 겪었던 케이스들을 위주로 했고 유로결상이나 맹장염, 개실염, 복막수염 등 질환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75세 환자입니다. 하루 전에 밤사이 잠을 제대로 못 이룰 정도의 오른쪽 옆구리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키드니에서 유레터를 찍은 겁니다. 유레터 실제로 한 10mm 정도 되진 않았지만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유레터가 좀 늘어났다고 보았고 아래쪽으로 더 트레이스할 수 없었으니까 방광 쪽을 봤는데 방광 쪽에는 별로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들었던 게 있어서 도플러를 띄워봤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이게 트윙클리 아테페트가 보여서 이게 스톤이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CT를 찍어보니까 실제로 하이드로가 좀 있었고 유레터가 늘어났고 아래쪽 유레터가 아래쪽에서 늘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광 바로 위쪽으로 해서 스톤이 보여서 방광 바로 위쪽에 스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옵스트레트 미로패시도 있고 해서 바로 비뇨기과로 보내서 치료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장에서는 신장에 돌이 생긴 위치는 심유 가까운 곳부터 프락시말 유레터, 그리고 디지털 유레터 UBJ 쪽 좁아지는 부분에 스톤이 잘 생길 수 있는 곳에 있고 하이드로가 있다는 것을 발견된다면 중부 유레터가 아니라면은 스톤을 좀 발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드물게 엑스레이에서 이렇게 스톤이 바로 보여서 진단될 수도 있겠고 CT에서 진단되고 또 정맥을 통해서 조영제를 집어넣어서 조영제가 소변을 통해 배설되는 이 조영제의 모양을 보고 늘어난 요관들을 발견하고 스톤을 진단할 수 있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관심은 요로결석을 초음파로 진단하는 건데요. 심결석이 강한 에코로 보이면서 후방 음영을 보인다면 심결석을 진단할 수 있겠고 요관 결석도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동반된다면 비교적 정확히 진단되고 중부 요관에는 좀 어렵겠지만은 UVJ 스탄 같은 경우에는 도플러를 띄워서 트윙클리 아테페트가 보인다면 진단을 하는 데 도움되겠습니다. 이전에 손호성시원외과 박선호 원장님 자료에서 블레드의 한쪽에서 고에코 영역이 보이고 뒤쪽으로 쉐더가 보이는 스톤을 발견할 수 있겠고 하이드로가 있었기 때문에 있었는 것으로 스톤 때문에 생긴 통증이라고 진단되었던 케이스입니다.
이것은 손준혁 원장님 자료고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있으면서 있으나 방광 쪽에서는 별로 보이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찍었는데 이렇게 중간에 스톤이 보여서 중부 요관에서도 이렇게 발견되는 케이스 보았습니다. 김대영 원장님 자료에서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있었고 방광을 찍어 보니까 고액 고형에 보이면서 뒤쪽에 섀도우가 보여서 스톤을 생각할 수 있었고 엑스레이에서도 이렇게 작게 스톤들이 보였었습니다. 도플러를 띄웠을 때 유린 제트와 다르게 트윙클링 아티페이트를 보이는 부분이 보여서 스톤으로 진단되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블레드 안쪽에 스톤이 있는 점이 명확하지 않은데 트윙클 아티페이트를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 유린 제트에서 보이는 크레센도 디크레센도 타입의 컬러 도플러가 아니라 트윙클 아티페이트로 나타나는 이런 것을 보이면서 이게 스톤에 의한 트윙클 아티페이트를 진단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스톤을 이렇게 초음파 진단했던 케이스입니다. 이것은 김대진 원장님이 보여주는 케이스고 프락시말 튜브에서 하이드로유레터의 안쪽에 트윙클 아티페이트를 보이는 스톤들을 진단해 주었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요광결색의 초음파는 산모나 소아에게는 아주 진단적 가치가 있고 하이드로네프로시스로 동반될 수 있으므로 이것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중요한 클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요광결색의 위치에 따라 진단율의 차이가 좀 있겠지만은 후방뇨 도망 강한 에코를 좀 찾는 것으로 진단할 수 있겠고 UVJ 스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스톤이 작은 경우에 잘 안 볼 수도 있겠으나 텍토플러를 사용해서 트윙클 아티페이트를 찾는 것으로 진단에 도움받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남자 33세 환자고 하루 전에 발생한 알레르기 페인으로 내원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좀 공부했습니다. 실제로 이 환자는 일반적으로 보는 앞에 위치에 찾은 게 아니라 맥시멀 텐더 포인트를 부분을 잡아서 그 아래쪽으로 벽이 좀 두꺼워져 있고 안쪽에 액체가 고여 있는 그 관상 구조물을 찾음으로써 쉽게 진단되었는데요. 위치는 이렇게 실제 보는 위치보다는 조금 옆쪽으로 진단해서 좀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쭉 내려서 한 번 더 찍었습니다. 그래서 앞에를 쉽게 진단할 수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CT를 찍어보니까 맹장에서 좀 아래쪽 뒤쪽 편으로 좀 확인되었지만 레트로시칼 타입이라도 실제 맹장이 있으면 쉽게 진단되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복부 중에 남자 55세 환자입니다. 오른쪽 아랫배가 아팠는데 그날 바쁘고 해서 먼저 CT 먼저 찍었습니다. CT 찍었는데 판독은 텐더니스가 저명하다면은 앞배를 의심할 수 있겠으나 이렇게 판독을 줘서 환자는 아프니까 일단 또 시간을 좀 중간에 내가지고 다시 초음파 다시 했습니다. 보니까 실제 맥시멀 텐더 포인트에 눌렀을 때 월 두꺼워져 있고 횡단상으로 봐서 두꺼워져 있습니다. 실제 눌렀을 때 이 앞배가 쪼그라들지 않고 환자가 좀 많이 아파해서 앞배 맞는 것 같다 하고 수술을 보냈습니다. 급성 중수염의 초음파는 탐촉자로 오합부가 압박해서 복벽과 중수 사이의 거리를 감소시키고 맹장의 공기와 장 내용물을 밀어내서 시야를 확보해야 된다고 이거 읽을 때는 그냥 읽었었는데 실제 맹장 초음파 찾아보니까 처음엔 잘 안 보이다가 많이 보이는데 환자를 자꾸 찾으려고 프로브로 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이게 되는 걸 봐서 아마 저 이거 생각 안 하고 저도 모르게 그걸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보고 합박해서 그 공개 장면 밀어내는 시간들을 좀 두고 그 뒤에 찾으면 더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맹장의 후방이나 내측 하방에 위치한다는데 제가 같은 경우는 처음 배운 입장이다 보니까 주로 제일 쉬운 방법을 찾다 보니까 전 주로 소아스 머슬이었습니다. 소아스 머슬을 찾아서 그 안쪽이든 골반 쪽이든 그 옆구리 쪽으로 가든 소아스 머슬 기준으로 찾다 보면 그 위쪽에 많이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6mm 이상의 긴 튜머로 압박을 가해도 누르지 않으면 그리고 연동 운동이 없다면 이게 앞배가 맞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초음파 진단학 최병희 편저의 책에서 급성 중성을 가장 믿을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액체로 차 있고 늘어난 두꺼운 벽을 가진 중수를 찾아내는 것이겠고 횡단면으로 봤을 때 그 타겟 사인을 보이고 연동 운동을 보이지 않는다면 터미널 이론보다는 중수염일 거다라고 좀 더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탐촉자를 압박해도
그 원형이 유지가 되고 압박되지 않는다면 중수염을 의심할 수 있겠고 6mm 이상으로 늘어나 보이며 중수벽의 두께가 2, 3mm 이상 비교된다면 좀 더 회의하겠습니다. 콜로 도플러를 시행했을 때 합병증 동반자는 급성 중수염의 경우 혈류가 증가되는데요. 5mm에서 10mm 정도로 조금 확장된 애매한 중수염에서 도움이 된다고 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mm 이상의 압박되지 않은 중수, 압박했을 때 통증이 유발되고 벽 두께는 2에서 3mm, 그리고 도플러에서 혈류가 증가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상 구조물을 중성으로 오해할 만한 것들은 주로는 터미널 유염이고 폴리피안 튜브라고 생각했던 건 지금까지 자료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질환인데 맹장이 오해되는 경우라면 검사할 때는 중성이 있었으나 실제 수술돼서 아닌 경우 중에 증상이 저절로 호전되는 리졸빙 appendicitis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맹장 주변에 감염이나 그 골반염 감염으로 인해서 충수 주위에 염증이 생겨서 마치 충수염처럼 오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appendicitis 뮤코실도 앞배로 오인할 수 있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앞배인데 앞배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이미 터졌을 때 이렇게 앞배는 정상 두께로 보일 수 있겠는데요. 맹장 주변에 국한된 액체 저류가 있거나 그런 점막들이 국소적으로 좀 소실된 부분이 보인다면 이게 폭포가 되어서 정상으로 보이는 앞배인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고 정상 앞배가 보이지 않는다면 자세배를 통해서 레트로시칼 appendici가 아닌가 또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주로 우리 초음파 모임에서 케이스로 많이 보여줬던 팁 appendicitis고 충수결석이 충수 뇌강 중간에서 막히는 경우에는 기시부에서는 정상으로 보이지만 팁 쪽에서는 앞배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이 세 가지들도 맹장을 진단할 때 꼭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남자 70 이상 환자분이고 왼쪽 아래쪽에 좀 뭔가 메스가 만져진다 해서 CT를 찍어도 환자입니다. 실제 왼쪽에는 별다른 게 없었고 오른쪽에는 판독이 일리움쯤인 것 같은데 이게 뭐 메스 같기도 한데 이게 소장에 뭐 물질을 찾는 건지 애매하고 진짜 병변이 맞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판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럼 진짜 병변인지 한번 초음파를 해보자 이렇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CT하고 얼추 비슷한 위치에 이렇게 아네코이가 미진들이 좀 보입니다. 혈관으로 오인한 건 아닌가 해서 플로에 띄워보니까 혈관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CT에서 보였던 리즘이었나 보다 하고 확대해서 보니까 두꺼운 벽을 가진 CT가 리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영상관에 가서 이거 진짜 맞는데요 하니까 이거는 그러면 앞배와 팁부 연결되어 보이기 때문에 뮤코실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독을 받고 환자분을 드렸습니다. 충수 내강이 많은 약의 점액이 차서 확장된 상태를 점액이라 하고 어떤 이유로 내강이 폐쇄되면 안쪽이 분비되었던 점액이 장기간을 두고 축적되어서 큰 주머니를 형성하는 걸로 됐습니다. 조직과적 원인으로 디퓨즈 하이퍼플라지아가 가장 흔하겠지만 아데노마, 아시스트 아데노마가 있어서 수술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여자 38세 환자분입니다. 명치부 통증과 오른쪽 아래배 통증으로 내원했고 10여 차례 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시키고 수액을 주고 약을 줬는데 그 다음에 계속 아프다고 왔습니다. 주로 오른쪽 아래쪽이 더 아파진다고 왔습니다. 초음파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희 어센딩 콜론의 트랜스펄스 뷰로 보았더니 대칭적으로 무코자층이 좀 두꺼워져 있고 점막의 층 구조는 잘 형성돼 있어 보입니다. 어센딩을 횡단으로 정해보니 횡단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대칭적으로 무코자층이 두꺼워 보이는 층 구조가 되어 있고 헤파틱 프레츠와 트랜스펄스까지 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장이 부어 있구나 하고 정상 맹장을 찾아서 맹장이면 인펙셔스 다이아다라고 진단하고 주말을 편하게 보냈던 케이스고 주말 지나서 많이 좋아져서 CT를 더 추가로 찍지 않았습니다. 급성 세균성 장염의 초음파는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에 저액고 림프절도 확인할 수 있겠고 말단 해장과 맹장에 6에서 10mm 정도의 대칭적인 벽비율을 보일 수 있겠고 4층 구조는 보존되어 있는 걸로 주로 점막층과 점막하층이 두꺼워지는 걸 볼 수 있겠고 정상 출수를 확인하는 것이 충수염 감별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동우 이건 다른 케이스입니다. 신동우 원장님 케이스이고 처음에 원장님께 이걸 보여주셨을 때 저는
화보부 초음파를 하지 않을 때였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사진인가 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 다시 좀 한자를 몇 번 본 다음에 보니까 조금 더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장에서 뭔가 삐져나오는 부분에 약간 팔 모양 내지는 돔 모양으로 되어 있고 안쪽은 약간 지저분한 에코의 모습을 보이고 섀도우도 좀 보였습니다. 이대로는 뭘 찍었는가 했더니 정상 앞에를 찾으려는 거였구나라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건 아까 앞쪽에 보였던 저희 터미널 병과 연결된 부분 보였고 아마 이쪽을 앞에로 영상을 좀 잡아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비드 쿨라이트로 진단하셨던 것 같고 전체 화면으로 보면 장과 연결되어 있는 물론 장 부분도 일부분이 세그멘탈하게 좀 두꺼워져 보이고 장과 연결된 부분에 돔 모양 안쪽에 공기와 뭐 이물질이 섞여서 그런지 아주 지저분한 에코를 보이는 그리고 정상 앞배를 확인함으로써 다비드 쿨라이트를 진단했던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이건 손중 원장님 자료고 동영상은 없었지만은 장과 연결되어 있고 안쪽 지저분한 에코가 있으면서 바깥쪽에 장벽이 부어있는 것으로 다이비드 쿨라이티스로 진단했던 케이스이고 김대 원장님 케이스로 주변 다이비드 쿨럼 주변으로 패드 인필트레이션이 보이고 아주 다이비드 쿨럼의 벽 비우와 그리고 안쪽 지저분한 에코를 확인할 수 있었고 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찍어놓음으로써 그래서 다이비드 쿨라이티스 초음파로 진단했던 케이스 생각됩니다. 그래서 고만 앞배를 확인하고 장에서 연결되는 장에서 빛이 삐져나가는 염증, 그 주변 팬 인필트레이션 그리고 도플러 초음파를 했을 때 주변으로 혈관 도플러가 증가된 것을 보고 진단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개실염은 장에서 개실이 있을 때 그쪽으로 천공이 되거나 개실 염증이 생기거나 출혈이 되는 질환주를 일으키는 것이겠고 초음파상으로는 대장벽에서 돌출한 것을 확인해야 되고 비우된 개실을 찾는 것입니다. 내부에 후방응력을 도달한 고에콧, 피칼리스트 등 그리고 공기방울로 인한 더러운 에코가 나타날 수 있고 개실에 있는 그 근처의 장벽은 분자적으로 벽 비율을 볼 수 있으며 개실 주변에는 패드 인필트레이션 염증성 변화가 보이고 도플러에서 개실 내 증가된 혈류가 보이는 것으로 진단에 소개되었고 정상 추스로 꼭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케이스로는 복막 수염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아주 메스가 그리지도 않고 맥시멀 텐더 포인트에 찍었을 때 보이고 장과 연결된 부분을 보이진 않는 그런 초음파도 도플러를 띄웠을 때 도플러 뜨지 않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맹장으로 S 결장 부위까지 전체 대장 중에 장관막이 붙어있는 테니아에 달려있는 그런 지방과 혈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쪽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염전, 허열, 염증 이런 것을 복통이 발생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장 바깥쪽에 붙어있고 압박되지 않는 메스 리전이고 대부분 얇은 저에코의 테두리를 가지고 있고 최대 압착 부위에 위치합니다. 도플러를 띄웠을 때 도플러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다이비드 쿨라이티스하고 구분이 할 수 있겠습니다. 개실염과 감별이 가장 중요하겠는데 개실염에 염증이 있는 개실 주위로 대장이 세그멘탈하게 좀 두꺼워져 있지만은 복막수염은 대장벽에 종교효과는 있지만은 대장벽을 비우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도플러를 띄웠을 때 복막수염에서는 색도플러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개실염과 감별 소견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복통으로 왔을 때 초음파를 했을 때 실제 맹장이 정상일 때 바로 CT를 찍어볼 수도 있겠으나 복막강이나 상복부를 한번 뒤져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골반강이나 상복부를 뒤져볼 수도 생각하는데 골반강을 뒤지려고 하니 그쪽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딜 봐야 될지도 모르겠었습니다. 실제로 이 환자가 아랫배 통증으로 왔었는데요. 아픈 부위를 대어보니까 방광이 커져 있고 방광이 두꺼워져 있네. 근데 소변 증상이 없지라고 생각하고 쭉 한번 내려보는데 옆에 뭐가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밑으로 다시 쭉 내려가지고 저기 있는 쪽으로 프로를 살짝 돌려보았는데 이쪽에 방광이 있고 저기 모자이라 레툼으로 보이는 이런 부분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광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방광이 아니면 뭐지라고 이때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벽이 두꺼운 시스티가 리즌이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방광 누르고 있는 오바리안 시스트, 펑션 오바리안 시스트로 생각되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감별에 넣어야겠다고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케이스 일본도 아랫배 통증으로 받고 초음파 대보니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보던 초음파가 아니라서 이것도 아마 그런가 보다 해서 보냈는데 이 환자도 산부인과 보내고 산부인과 있을 때 오바리안 테라토마로 나왔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정상 구조를 알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난소가 있으면 자궁이 있고 양쪽에 난소가 있는 좀 이런 희박적 구조가 되겠고 그래서 조경 원장님 자료인데 하복부에서 중앙과 약간 오블리크하게 오른쪽 왼쪽을 뒤져서 방광 아래쪽 자궁과 양쪽이 난소를 찾고 찾아서 한번 정상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는 사람들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이네콜로지 쪽으로 초음파는 아무리 뒤져보아도 그런 감별을 한 건 트랜스 버자널 쪽에 자료도 많았지만 트랜스 압도멘 쪽으로는 많이 감별 못하지만 그래도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은 크기가 일정 주먹 크기 이상의 병변이 있다면 통증을 유발할 정도라면 트랜스 압도멘에서도 어느 정도 감별을 좀 보이는 게 있을 수 있다고 하니 그쪽으로도 조금 더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정례 세 번째 아펜디칼 뮤코실과 아펜딕스하고 연결이 되는 게 확인이 됐습니까? 위치가 너무 좀 꾹 떨어져 가지고. 제가 초음파로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CT로도 확인됐습니까? 예, CT로는 원장님들 쭉 보여주면서 그러면 이게 트루 미진이라면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위치가 좀 너무 위에 너무 너무 위에. 모양도 전형적인 묵실. 조금 그런데 뮤코실은 보통 보면 이렇게 정상으로 안에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좀 너무 조금 보이스 저런 거는 뮤코실은 쪽에 조금 이 데브리나 뭐 이런 게 있으면서 좀 이렇게 정상으로 보이는 경우 위치가 너무 아펜딕스하고 조금 좀 너무 라운드하지 않습니까? 구형 아닙니까? 그렇죠. 조금 이론게이티드 된 튜블라 스트럭처가 오히려 네. 묵실이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완전 구형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스템 오히려 뭐 수술 확인됐는가요? 수술 확인 안 됐고 한독에서는 그 앞에 팁 쪽에 있는 이것이 같다 말씀하셨는데 근데 앞에 TF하고도 너무 멀죠? 조금 오히려 전형적인 뭐,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전형적이지 않죠. 네. 뭐 저가지고 뭐 메센트리 시스터 하든지 뭐 그래 뭐 두프리케이션 시스터 저도 그런 뭐 그런 쪽으로 가지. 아펜디가 시스터 하기에는 저런 경우에 혹시 롱 엑시스를 한번 맞아요. 엑시스 네. 가까스가 그렇게 이거를 좀 나오면 보여주세요. 좀더 회의감 소리 나고 좋은데. 연결이 초음파로 확인됐으면 좋았는데 CT에서 보면 오히려 유테루스하고 이 라인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기 보면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 그렇죠. 밑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조금 애매하다. 파티마로 보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으면 한번 확인해요. 예. 확인 한번 해주시면. 그 다음에 아까 팔로피안 튜브가 옛날에 그 이현조 선생님 정례가 한 거 보니까 하이드로살핑스가 되거나 하이오살핑스가 되면 이제 이게 팔로피안 튜브가 늘어나가 아펜디사이티스하고 좀 비슷하게 보이는 그런 수가 있거든요. 그 정리가 있고. 그 다음에 부인과 초음파인데 사실은 부인과 초음파 어렵지만도 우리가 트랜스 압도멘은 어느 정도는 감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강의 자료를 보내줄게요. 그 이현조 선생님이 그 강의가 몇 개인데 첫째는 이제 그 부인과 초음파에 그 뭡니까 피폴하는 PPT가 있거든요. 그걸 내가 해설로 전부 다 붙여놨는 PPT인데 그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번에 대구에서 그 이현조 선생님 2년 전에 오셨죠. 오셔가 정례로 설명하는 그 정상으로 설명하는 부인과 질환하고 있었어요. 그 뭐 디스메노리아 또는 뭡니까 해인 뭐 또 뭐 그 피가 나오는 거 뭡니까 갑자기 그거 이런 버지널 브리딩 뭐 이런 식인데 거기 내가 해설을 PPT에도 다 붙여놨거든. 그걸 내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그거 쌤들한테 다 보기 굉장히 도움이 됐죠. 나도 지금도 가끔 그걸
읽어보면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내과 의사나 가정의학과나 일반의과 선생님은 제일 무서운 게 부인과 질환이거든요. 부인과 질환 놓치놓으면 환자들한테 굉장히 욕을 얻어먹는 수가 있기 때문에 신경을 바짝 써가 그쪽에 압도면 쪽에 로우 압도면 피는 무조건 부인과 질환을 먼저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대학 다닐 때 이태호 선생님이 첫 강의에 뭐라고 하냐면 여자를 보면 배가 아픈 여자를 보면 저 임신을 생각하고 임신을 생각하면 액토픽 불행을 생각하는 그 말이에요. 절대 여자들은 LMP, PMP 전부 다 거짓말하니까 절대로 믿지 말고 절대로 믿지 말고 그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외로 그 테라토마 같은 제법 많이 발견되거든요. 그건 아까 전형적인 테라토마 소견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쪽으로 관심이 있으면 PPT를 공부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부인과 질환은 우리가 뭐 진단보다는 우리 동네 아니다 하는 걸 빨리 캐치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끝이니까 빨리 보내야 될 때는 빨리 보내드려야 돼요. 그래서 공부 조금 하시면 관심이 있다 하면 이제 앞으로 내년에는 분명히 아주 잘 하실 선생님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급성수술 조건부사적에서 사실은 지금 여기는 이제 안 나와 있는데 페리아펜디셀 페디플라메시 상당히 맞아요. 그거 중요하고 거기 페리아펜디사이트나 아펜디사이트 아닌데 아펜디사이트 늘어난 거하고 관계가 되게 중요한데 서로 이야기도 빠지실 것 같아요. 어디 한번 슬라이드 한번 봅시다. 그 내용 소개는 아니 아까 그다음 보시면은 그런 이야기를 없었어요. 아, 폐시나 2차 그렇게 2차적인 아펜딕스 클리닉하고 프라이머리 아펜디사이티스하고 차이에 우리가 아펜딕스 크기도 중요하고 컬러도 중요하지만은 페리플라메시 세컨다리 이상 안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이야기 빠지신 것 같네요. 다른 분도 코멘트 하실 분 없습니까? 선생님 신동훈 선생님 앞에 뭐 좀 많이 했었으니까 잘해주셔요. 아까 전에 그 펑셔널 오버레인시스트 치고는 좀 큰 게 아닙니까? CT 아 분션 오바리 시스템 한동안 이것도 보내가지고 이것도 확인이 된 거나 저 정도는 있었죠. 이거 쓰면 근데 뭐 CT에 그 아래쪽에 보면 뭐 있는 건지 안 보입니까? 뭐 아래쪽에 그 화살표인데 그게 예 거기 그 위에 시스템 안쪽으로 네. 오른쪽으로 네. 그거는 저렇게 보이면 오바리안 시스템 네오플레즘 이거하고 단순한 푸미널 시스트하고 네오플라즈마 감별을 해봐야 봤을 때 그렇네요. 뭔가 그 정도 되면 초음파에서도 저걸 이렇게 잘 하면 보이지 않을까요? 보일 건데 그 이걸 시스트가 저기 끊겨서 끝까지 어디 있었습니까? 위에서부터 끝까지 쭉 내렸는데 방광이 나올 때까지 내려서 저기 다 유리넬 브레드고 저쪽에는 뭡니까? 그거는 유리넬 브레드고 아, 시스템. 그렇죠. 이 시스템 맞지. 유리넬 브레드가 아니고 시스템. 이쪽에서 내리면서 테모가 지금 여기 약간 끝쪽에 보이는데 그 왼쪽에 왼쪽 끝에 그렇지. 아니 그거 말고 두 번째 거 왼쪽 끝에 그쪽이 그것도
이쪽에서 봤을 때 왼쪽 편에 보이는 거. 이 말씀. 아니 그거 말고 그쪽에서 지금 그 사진 그 금방 사진에서 네. 저기 이제 펑셔널 시스터냐 아니냐 이제 펑셔널 시스터 저렇게 큰 거는 콜스 루테알 시스터가 저리 많이 커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칼라를 띄어 보면요, 콜스 루테알 시스터는 요 시스터 주위로 밸류가 쭉 돌아가요. 그러면 아 이거는 콜스 루테알 시스터거든요. 그래서 저런 시스터 같은 거 볼 때는 칼라 한번 띄어 보면 도움이 되는데 만약에 콜스 루테알 시스터는 대체로 저월 주위에 하이퍼바스큘라를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칼라 한 띄어보면 도움이 됩니다. 저 정도 붙으면 콜스 루테알, 만약에 펑셔널 같으면 콜스 루테알 시스터고요. 그리고 나이가 또 좀 중요해요. 나이가 몇 살인 거예요? 아니면 저씨 나이가 저희 30대 여자. 좀 30대 정도 펑셔널 시스터 가능성 많지야. 30대 뭐 오바리아, 뭐 캔서라든지. 그럼 콜스 루테어 시스터나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한 뭐 테라토마 같은 것도 굉장히, 근데 테라토마는 좀 저런 건 아니겠고, 또 펑셔널 시스터는 콜스 루테어 시스터가 제일 가능성이 많지. 안 그러면 뭐 셉툼이나 뮤랄로드를 아까도 이 뮤랄로드 하기는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가능성은 콜스 루테어 시스터. 다른 분도 코멘트 없습니까? 이런 말 박수로 수고.